술에 취해 실제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해도 그릇된 성적 욕망에 기인해 여자 화장실 침입을 하거나 탈의실 등 장소에 몰래 들어갔다가 목격자에 의해 신고를 당해 현장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주로 하는 주장이자 변명은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인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술에 취해 착각했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이 과연 받아들여질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놀라서 돌아 나왔다면 착각했다는 내 주장이 통할 수도 있겠으나 여자 화장실 침입을 한 뒤 용변칸 내부에서 오래 머물렀다거나 옆칸 너머로 여자 화장실 몰카까지 찍다가 걸렸다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잘못 들어왔다고 하는 피의자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믿어줄 리가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죄 무죄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받을까요?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모유 수유 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갖고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여자 화장실인 것 자체를 모르고 남자 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간 것이라면 혐의 인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인식 자체는 있었지만 용변이 너무 급해 빈 화장실을 잠깐 쓰려고 했다는 사정과 같이 사실상 성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할 수만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혐의 인정이 될 때 생기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자 화장실 침입은 성폭력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본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서 그에 수반되는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 선고와 같은 성범죄 처벌 이력이 생기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본인이 공무원 신분인데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당연 퇴직되면서 공무원직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때에는 확률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완 처분도 함께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침입이 아니라 여장 등까지 했다면 더 가중처벌될까요? 성범죄 사건은 아무래도 범행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에 따라 재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적발된 경우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고 혹 누군가로부터 목격당했어도 남자의 힘을 들키지 않기 위해 미리 여성복을 입고 가발까지 쓰는 식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계획적인 범행에 의해 재질이 훨씬 나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된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기에 본인이 연루된 경위에 있어 참작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불법 촬영까지 했다면 형량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화장실 내부에서 몰카 촬영까지 한 상황이라면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와 함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까지 성립될 것이기에 형사처벌 수위가 몇 배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몰카죄의 경우 촬영물의 수위, 촬영 경위, 피해자의 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여자 화장실 침입을 통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도찰하였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사건이라면 휴대폰은 필수적으로 압수당해 포렌식 조사가 진행될 것인데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에 찍었던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될 때도 빈번하기에 이런 경우라면 더욱 처벌 수위가 상향될 것입니다. 여자 화장실 침입 몰카 사건에서는 일단 한 건의 불법 촬영으로 걸렸다 해도 수사 과정에서 특정되는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늘어날 때가 많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죄질이 더욱 나쁘게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 화장실 침입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각종 양형 자료들을 잘 준비해 제출해야만 가까스로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만 한다면 오히려 불리하다는데 어떨까요? 실제로 고의성이 없었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여자 화장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조차 없이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한다거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소위 괘씸죄로 가중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있는 복도 CCTV에 찍힌 영상이나 목격자의 신고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피의자가 여자 화장실인지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상황에서 고의로 침입하였음이 드러난다거나 화장실 내부에서 몰카까지 찍다가 발각되었음에도 여자 화장실인지 모르고 들어갔다며 무작정 핑계만 댄다면 죄질도 나쁜 데다가 부인으로 일관한다고 간주되어 형량만 높아지는 상황을 자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혐의가 인정될 상황에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당사자 혼자 고의성이 없이 오해를 사게 되었다는 사정을 수사 과정에서 소명하면서 경찰 조사 시점부터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진술하며 대응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하겠으나 실제 억울하게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하면서 조사에도 동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닌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으로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때라 해도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처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라면 형량을 낮추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홀로 대응할 경우라면 애초에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연락처를 획득하는 것부터 어려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리 가해자 본인이 합의하고 싶으니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해도 이에 쉽게 응할 리가 없습니다. 피해자 역시도 가해자 본인이 연락을 해올 경우라면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연락처 공개를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이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설득하여 적정 수준의 합의금 수준으로 액수 조율을 하는 데에도 변호인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로펌 은우는 해당 사안에서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에 객관적인 상황 분석부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방안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법무부인 은우와 빠른 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